제가 그 유튜브 하는데 제일 인기 좋은 곳이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만 얘기하면은 그냥 몇십만 명이 봐요. 그 중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근데 지금 중국이 그 반칙을 한 나라입니다. 뭐에 대한 반칙을 했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우리 번성하라고 그랬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하고 바닷가의 모래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과학자들이 발표에 의하면 하늘의 별이 더 많답니다. 참 우주가 무한한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중국이 그 하나님의 자연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만 나라. 중국이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구가 푹푹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2015년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2015년이 피크예요. 그리고 10년째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전체는 안 줄어. 일하는 사람만 줄고. 그럼 그게 뭐야? 애들은 안 낳는데 노인들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 보통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정도 치는데 거기는 줄어들고 애들은 없고 노인들은 훨씬 많아지고. 한국도 똑같지 않냐?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인구 통계학의 권위자가 그 미국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데 있는 에버슈타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은 끝이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중국은 미래가 참담해. 자기 논문 결론에 자기는 인구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군사학, 정치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경제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자기 학문은 금년에 어느 나라에서 애들이 100만 명 태어났으면 10년 후에 그 나라의 10살짜리가 몇 명이 있다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학문이다. 나의 학문에 의해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라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쓸 도리가 없다라고 하고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miserable, 대문자로 miserable, 처참하다. 그래서 그 학자한테 제가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너 일본은 부자가 된다면 늙고 있고 일본 할머니들 다 부자예요. 평균 주머니에 45만 달러씩 있답니다. 할아버지 45만 불, 할머니 45만 불, 그럼 둘이서 90만 불이죠. 둘이서 10몇 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인 놀다 죽으면 돼. 한국은 너네들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어. 일본은 부자가 되고 나서 늙었고, 근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어서 문제야. 내가 그 사람 논문을 10여 년 전에 읽고 그때부터 저는 중국은 결국은 망한다라고 쳤는데, 그게 그 자연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만 나라고 그래도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만 나라고 그러니까 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 중국 남자들이 열심히 일한대요. 하나만 나라니까 아들만 남겨놓고 딸 나면은 다 없애버려. 그래서 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적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똑같아. 근데 걔네들은 전부 주민증이 없어. 신고를 못하니까. 이거 완전히 엉망개판입니다. 그런 애들을 검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주민증 없는 아이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사업하시던 분이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여자애들이 5천 명이 왔는데 주민증 없는 애가 너무나 많아서 저런 애들 뽑고 돈 싸게 주고 할까라고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증 있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 남자 열심히 일하는 애한테 왜 열심히 일하니 그랬더니 장가 가려고요. 숫자가 모자르니까. 이 정도로 다 왜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교회를 그래도 꽤 교회를 많이 줘줬다가 시진핑은 사람이 모이는 거는 싫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 다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모이고, 그 사람들 또 기독교는 뭡니까? 저항의 종교죠. 기독교가 왜 민주적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의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왕이 네가 뭔데 임마, 너 하나님 미치지. 그러니까 왕들이 화가 나는 거야. 이놈의 왕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 흉내내면은 그 우상이 돼버립니다. 더 세게 되드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기독교가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개인이 중요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구나, 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면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구나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기독교고, 그래서 기독교가 막강한 나라는 잘 살게 되고 민주주의 가게 되고 독재 못하게 되고 뭐 이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하면서 교회를 커지니까 거기다 불 지르고 이 십자가 있는 데를 찝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그게 다 동영상으로 지금 들어서 보면 다 있습니다. 중공의 교회 탄압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첨탑을 이 집게로 찝어가지고 끌어내리는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이거 뭐 기독교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 정치적으로 저항의 종교고 민주주의의 종교인데, 시진핑이가 지금 왕노릇하고 왕노릇이 지나치니까 우상이 됐고, 기독교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죠. 우상이다, 히틀러 같은 놈이 다 우상입니다. 바로 중국이 그 인구 통계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과 중국은 언제도 비슷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G2라는 말을 쓴다는 거 모르시죠? G2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다. 서울대학 교수가 썼습니다, 신문에다가. 우리만 유난히 중국을 G2라고 하면서 미국과 맞먹는 대단한 나라로 치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이 훨씬 더 무거운 나라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보세요. 바다에다가 금을 걷습니다, 요거 이렇게. 근데 금을 다 긋기가 너무 미안해서, 원래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 베트남. 베트남이 아주 골아픈 나라입니다. 중국이 꼼짝 못하는 나라가 유일한 게 베트남이에요. 여기다도 금을 건데 그 줄은 뺐어. 그래서 줄이 원래 10개였는데 하나 빼가지고 9개입니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요거를 남해 구단선이라고 그럽니다. 끊어진 9개의 선. 그리고 요게 있는 게 전부 자기 바다래. 전부 자기 바다고, 그러니까 이 섬들도 다 자기 섬이고, 바다에다 이렇게 근건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필리핀이 여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이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군 나가라. 미군이 있자 좀 더 나가, 꺼져. 근데 하나님이 또 벌을 주더라고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미군 비행장에 제가 이만큼 쌓이니까 미국이 이거 못 쓰는 비행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자마자 중국이 이 섬을 뺏어버린 거예요. 필리핀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우리나라 육사에 와가지고 무슨 세미나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이 나가자마자 이 바다를 필리핀은 필리핀 서해라고 그럽니다. 미군이 나가자마자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무서운 힘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선을 2개 걷어요. 이게 제1도련선, 첫 번째 섬들을 이은 선, 이게 제2도련선. 중국은 여기까지 나가서 이 바다를 전부 직거로 하겠다. 그러니까 서해고 동해고 다 지바다. 그리고 미국 보고 이 사람이 시진핑이 그랬습니다. 태평양은 넓습니다. 우리 둘이 논아가지고도 넓어요, 그랬습니다. 미국이 무슨 소리야? 이거 한국,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요 섬을 중국이 가져가는 바람에 필리핀이 화가 나가지고 유엔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중국이 저거 뺏었다고. 그래서 유엔에서 몇 년 동안 심사를 한 다음에 16대 0으로,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중국이 저 땅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국이 저런 선을 긋은 거는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기분이 되게 좋죠. 바로 그날 시진핑이가 중국 해군한테 전투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유엔에서 이거는 필리핀 거야 그랬는데 그날 전투태세 명령을 내려요. 국제정치는 법보다 더 셉니다. 군사력이 그 위고, 이렇게 못되게 구는 인간입니다. 이게 2016년 얘기예요. 9년 전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거 바다에, 이거는 모래톱인데 여기다가 진흙 갖다 놓고 세멘트 갖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비행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쪽 동네
저런 걸 한 7개 만들어 놨습니다. 오바마 때, 뭐 트럼프 때였으면 다 이거 폭발됐을 거예요. 오바마 때 만들었는데 이 섬은,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갔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 앞바다 보면은 12해리, 킬로미터로 22km. 요 인천 앞바다 22km는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 여객선이 들어올 때도 거기 도착하면 한국한테 네 땅, 그걸 영해라고 그럽니다. 너희 땅으로 들어가니까 허락을 해다오. 그 어느 나라든지 해안선에서 22km, 그 영해인데, 영해는 이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 근데 중국이 이런 섬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영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문드문 만들어 놓으니까 피해 다녀야 돼. 피해 다녀야 됩니다. 되게 피곤한 거예요. 중국이 영해를 선포했는데 미국 군함이 중국이 선포한 영해를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달려갈 때마다 깃발을 무지무지하게 큰 걸 달고 가요. 야, 중국 나 여기 지나가고 있어. 네가 영해라고 선포했냐? 국제법에 의하면 이것은 공해야. 그래서 나는 다니는 거야. 이 세계에 중국보다 약한 나라들은 그것이 불법이지만 피해 다닙니다. 미국은 가로질러 다니는 거예요. 가로질러 다녀요. 옆에서 보면 깃발이 더 커요. 이게 중국이 영해라는데 이러고 가. 중국이 영해라고 선포했는데 그냥 가로질러 버려. 이날 중국에 있는 대대장이 갈겨버려. 저것들 무단 침입이야. 더군다나 상선도 아니고 군함이 갈겨버려. 그러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매일 다닙니다. 근데 매일 다니면서 이것도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다 중무장하고 하는 거예요. 오면 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항해의 자유 작전을 매일 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간 나라가 호주도 따라가 봤고, 영국 따라갔고, 프랑스 따라가고, 일본, 미국. 형님 나도 가면 안 돼요? 넌 안 돼. 일본은 우리는 우리는 좀 제발 오라고 그러지 좀 마세요. 우리는 안 갔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겠죠. 화나서 쏘면은 전쟁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 한 2, 3년 된 일이에요. 중국 항공모함이 지나가는데 항공모함 갈 때는 옆에 이제 호위하는 부대들이 가죠. 여기 미국 배가 껴서 같이 갔다 그러면 그 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침시켜야 되죠. 행군하는데 적군이 껴들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 장면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미국 해군이 같이 따라가. 근데 미국 해군들이 쭉 와서 보다가 중국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뜨면 박수 쳐줘. 누가 세요? 미국이 훨씬 세죠. 이것이 싫어합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야, 미국 놈들 정말 깡패구나. 그래도 우리가 막 그래도 좀 돈 좀 벌어가지고 한번 폼을 잡는데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짓밟냐. 이것도 이 비행기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여객기는 아니죠. 이거 아주 험악하게 생겼죠. 중국이 대만은 내 거야. 그러니까 미국, 너 대만을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내가 못 참겠어 하고서 근 선을 영어로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붉은 선. 레드라인이 뭔데? 중국. 미국의 장관이 대만에 도착하는 거 우리 못 참아. 그 다음에 미국의 군용 비행기가 대만에 도착하면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대만공항 격추시킬 거고 니네 비행기 떨겨뜨릴 거야. 그렇게 중국이 빨간 줄을 2개를 걷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장관을 여객기에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군용기에다가 국회의원을 6명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내려가지고 상원의원 6명이 우리 대만 왔습니다 하고서. 근데 중국이 이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중국의 네티즌들이 우리의 빨간 선은 고무줄이냐, 미국이 이러는데 우리는 왜 꼼짝 못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G2라고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센 나라로 치는데 미국은 저거 아직 멀어서라고 치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미국 하면 딱 붙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연구소에서
북한이 무너지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한국 학자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의 레드라인을 가장 무참하게 미국이 박살낸 것이 대만의 미군이 간 겁니다. 원래 20명 정도 있었어요. 원래 20명 정도 있었는데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관둘 때 20명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용감하게도 그걸 40명으로 늘렸습니다. 41명으로. 작년 여름에는 41명 있었습니다. 대만에 미군이 와 있다니 그것도 그린베레가 중국이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대만에 있는 미군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중국에 있지만은 금문도라는 섬인데 중국이 보여요. 3km입니다. 여기 자격도 같아, 자격도. 여기에 미군이 그린베레 바로 여기 있는데 최근에 그 작년까지 이제 40명 있다고 나왔어요. 작년 5월달에 41명 있다. 대만은 총통이라고 그러죠. 소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는 이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긴 건데 지난 5월 15일 날 미국의 예비역 해군 소장이 현재 500명이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배 정도 갖다 놓으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영어로 True Counter Intervention Force. 중국이 대만에 개입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힘 500명이라도 충분해요. 심리적으로 못 옵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그랬죠. 우크라이나의 미군이 나 훈련하는 중에 하고서 공수부대 500명 들어가면 전쟁 안 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전쟁 못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이 이런 거 험악한 일, 불장난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이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저거 지금 있는 거 맞아,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바로 우리나라 뉴스들이 이런 걸 정확히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내일 모레 미국을 앞설 거라고 쭉 알고 있었죠. 높은 사람들, 장관, 차관들이 전부 중국이 다 미국을 곧 앞선대요.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 간 겁니다. 야, 저거 이렇게 크는데 곧 미국 앞설 거 아니냐?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지. 그래야지 통일도 할 수 있어. 중국은 우리 절대로 통일 안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트럼프에 관한 뉴스의 92%가 부정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못한다고 다 미국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 뉴스를 영어로 리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이제는 메인스트림은 주류예요. 주류. 리거시 미디어는 뭡니까?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전통 미디어. 새 거보다 못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뉴스 매체는 X입니다. X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전부 X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훨씬 뉴스도 빨리 볼 수 있고 다 요약돼서 나오니까. 트럼프는 92%가 나쁜 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53인데 이번에 LA에서 폭동 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반 트럼프 데모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하러 가서 불법 이민자가 미국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반 트럼프 데모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멕시코 깃발 들고 데모합니다. 서울에서 중국 깃발 들고 데모하는 불법 이민자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에 반대하는 데모라고. 53% 지지한다. 이거 무지막지하게 지지하는 건 높은데 LA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56으로 또 올랐습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이거는 보통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야, 겨우 그러면 반대가 40%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중에서 숫자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 4년 한 사람이 대통령 또 나올 때 그때 항상 하는 여론조사가 국민 여러분 4년 전보다 생활이 좋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40%를 받는 사람이면 무조건 당선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이 44를 받았는데 그 해에 50개 중에서 49개 주를 이겼습니다. 아주 미국 사상 최악으로 이긴 거죠. 거기서 그 40%가 마의 선인데 기록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입니다. 56. 근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40이라도 되는데 내가 그 여론에서는 내가 기록을 세웠는데 56. 근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시끌벅적한 것이죠. 트럼프가 이번에 기록을 하나 또 세웠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색해요. 대통령 누구든지 간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 미국 역사상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의 50%를 이번에 처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29년 동안 했는데 29년 만에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가 50%가 나와서 트럼프가 또 기록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일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더니 트럼프 지지자가 30몇 %밖에 안 된대요. 망했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는 23%입니다. 트럼프는 30몇 %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70이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되고,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신문에서는 다른 거 없이 지지율 31%, 민주당보다 8%는 높은데 그게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죠. 이게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 그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캐나다 이거 다 내놔. 이건 내 것 같아. 51개주로 들어와. 그 이유, 너네 지금 중국인 너네들 다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린랜드 이거 왜 중국이 껍적거려? 이거 북극에 있는데 우리는 북극에 있지만 너네들은 어디 있는데 이걸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파나마 운하 이거 우리가 파나마한테 줬는데 왜 중국이 지금 가져가려고 그래? 중국이 세계에 손 안 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그게 좀 더 시진핑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진핑이가 국민 잘 살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가 잘났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몽, 차이나 드림, 중국몽, 다시 옛날 당나라 되는 거예요. 중국몽하고 맞짱 뜨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이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그거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지금 맞붙어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센 놈이 이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되게 센 줄 아니까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아무 데나 밟아버리죠. 중국 함대 가는데 같이 껴서 따라가죠. 박수 쳐주면서. 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근데 중국은 하여간 전 세계는 못 살게 굴어요. 이거는 캐나다를 중국이 다 가져갔다. 뉴질랜드에 가는 책도 있고 호주에 가는 책도 있고 미국에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 하여간 한두 권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느냐. 근데 망치는 게 사실은 너무 쉬워요. 아까 우리나라 국민 77%가 중국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별로예요.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들한테 용돈 주고 아유 우리 좀 좋게 해주세요. 교수들, 중국 유명한 사람한테 용돈 주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론을 바꿔놓는 겁니다. 정책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중국이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의 케이스입니다. 판다의 발톱, 생기기는 판다지만 발톱으로 막 긁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군대가 파나마에 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긴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어요. 파나마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파나마에 계시는 중국군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너희들 왜 거기 있니? 이 사람 아주 말을 쉽게 해요. 트럼프 말 알아들으려면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말을 알아들으려면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외교 언어를 안 쓰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얘기하죠. 캐나다에 너 51번째로 들어와. 캐나다 너 51번째로 들어와.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또 좌파를 뽑았어요 이번에. 나는 트럼프의 트릭이라고 봅니다. 캐나다가 또 좌파가 되니까 무지하게 뿔따고 난 우파 주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빨간 아야버타입니다. 요 주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6배가 좀 넘어요. 넓이가. 텍사스랑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야 우리는 석유도 파고 다 그러는 주인데 왜 이 좌파들이 석유도 못 파게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니네들 오타와의 지지를 안 받겠어. 우리 독립할 거야. 내년에 국민투표합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은
나라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버타입니다. 근데 요 나라가 캐나다 전체 석유의 70%, 캐나다 가스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은 이 정부가 진압하러 들어가겠죠. 나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데 난 미국에 붙을 거야 그러면은 미국군이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름다운 거 하나 꺼내올 수 있는 그 전략을 쓴 거 아닌가? 캐나다 다 내 거야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해서 좌파를 하나 더 뽑았더니 우파주가 튀어나오려고 그런다. 요거 하나만 갖고 오면 더 훨씬 다루기가 좋죠. 이거 전체가 오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좌파주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우파만 딱 하나 붙이는 거죠, 미국에다가. 그럼 공화당이 당선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그리고 석유 많고 가스 많고 넓고 경치 좋고 아주 참 이게 하나 뺏으려고 전부 다를 자기 거라고 막 떠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갖고 오면 좀 체하죠, 너무 커서. 그다음에 강대국이 할 수 있는 일, 미국이 혼자 소련이 없어지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우리 이제 국제 문제 그만합시다. 우리 혼자 독립으로 살아요. 국민의 36%입니다. 모니볼 아메리카. 이제 다른 나라한테 돈 좀 뜯으면서 걔네들 도와줍시다. 돈 좀 뜯으면서 도와줍시다. 너 방위비 좀 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 아유,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 그냥 우리가 다 지켜줘요. 이거 뭐 좀 자비스러운 아메리카죠. 그건 28%밖에 안 됩니다. 트럼프가 아마도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야, 한국 너 지켜줄 테니까 용돈 좀 내라고. 독일 너도 방위비 좀 많이 쓰고. 트럼프가 한 일이 어떤 틀 바깥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런 거 중에 하나다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돼요. 그리고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정말 미국처럼 센 나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1.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나올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둘째,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에서 그냥 강한 나라로 남아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바이든이 그 정도 했죠. 셋째,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실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주 완전히 2등이 저 멀리 있는 1등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이란도 중국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입니다. 그거 지금 박살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쭉 보면은 1. 중국을 목을 조일 것. 중국을 목을 조이기 위해서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는 대충 그냥 그렁저렁 지날 것. 소련도 적이지만은 중국 목을 조이기 위해서는 소련을 풀어줘. 그리고 그리고 일본을 키워줘. 인도를 키워줘. 그게 이제 트럼프의 네 가지 정책입니다. 중국 목을 조르고 러시아하고는 조금 사이좋게 지내고 적은 적이지만은 일본을 길러주고 인도를 길러주고 그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적이라고 얘기한 유일한 대통령이 특히 중국을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나온 책에서 저 말을 했는데 이 책에서 대통령이 된다며도 중국은 적이야. 미국 정치가들이 중국 돈 얻어쓰고서 중국은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적은 틀림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적으로 내야 돼 라고 한 것이 트럼프의 일기 정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잘 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러시아 같은 깡패랑 잘 지내느냐, 트럼프 얘기.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깡패가 시진핑이라는 깡패하고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깡패를 갈라치는 것이 참 이 사람 재밌어요. 옛날에 바이든은 이게 적이래.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6.9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66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그럼 얘를 적으로 쳐야지. 그리고 이 둘이 합치는 걸 막아야지. 근데 왜 바이든은 중국이 적이 아니고 얘를 적으로 썼을까? 중국은 돈이 있잖아요. 용돈 주잖아요. 그겁니다. 참 국제정치 지저분한 거예요.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돈 받아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라. 그거 지금 트럼프가 다 잡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러시아는 너 이제 너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거 관도 나랑 지내 나랑.
그 중국을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내가 만든 도표인데 2008년에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라는 그 큰 회사가 쓰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는 끝났다. 그때 중국은 싱싱하게 잘 나가니까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가 온다. 그래갖고 전부 중국 하는 겁니다. 2008년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중국 누가 앞으로 21세기의 주인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방식입니다. 미국은 1년에 3% 성장, 중국은 7, 8% 성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이면 미국을 충분히 앞서겠네 라고 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가 우리나라의 완전히 파라다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교수도. 그래서 내가 2008년 어느 날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몇십 년 동안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이 자기를 앞서는 날, 그날 그래 네가 1등 해라 나 2등 할게, 그럴 나라 같이 보이세요? 미국이 그때까지 바보처럼 있을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미국을 싫어하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욕하고 깡패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 깡패가 그때까지 착하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날 아직도 주먹으로 싸우지, 이때는 주먹으로 싸워야 돼요. 1등을 유지하려면은. 주먹으로 안 싸우고서 돈으로 싸워도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날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꺾을 겁니다. 나는 이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올 것은 상상도 못하고, 앞으로 미국이 아직도 중국보다 위에 있을 때 돈으로 중국을 눌러서 꺾어버릴 것 같아요. 그 꺾지 않으면 그건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자기랑 돈이 같아졌을 때, 그때는 돈이 같아지면 군사력도 같아진다는 소리죠. 그때 1등 지키려면 전쟁해야 됩니다. 나는 이때 싸울 것 같아요. 이 무렵에. 이 무렵에, 이때가 지금 세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2018년부터 중국을 등뼈를 꺾기 시작한 해입니다. 중국과 무역전쟁 하던 해. 그래서 중국이 10% 9% 성장이 그때 5, 6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꺾인 다음에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좀 얌전하게 하는데, 바이든도 트럼프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시 회복을 못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꺾여요. 꺾이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나와서 완전히 부러뜨려 버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대국에 반열해서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아웃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웃되면 북한 못 건드려요. 북한의 뒷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죽어가고 있고, 북한이 지금 겨우 돈을 얻어 쓰는 게 러시아인데 이게 북한에 돈 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한국이 경제력이 같습니다. 남한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따위하고 싸움이 되겠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러시아가 1년 버는 돈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우리는 기계 만들어서 버는데 러시아는 석유 팔아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가 나오는 겁니다. 강대국이면 북한 폭탄 얻어 쓰나요? 북한 폭탄? 북한 폭탄이 800만 발 정도 갔는데 반이 터진대. 반은 안 터져. 안 터지면 괜찮아요. 대포 속에서 터져. 소련 대포 다 터진 것도 사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전쟁은 중국의 경제에 페이탈 블로우, 치명타가 될 거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입니다. 패권국이, 미국 같은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역사 이래 없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무슨 전쟁, 이 무지막지하게 큰 전쟁들은 전부 다음 세기의 세계 챔피언이 누군가를 두고 1등과 2등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단 한 번도 1등이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은 없었다. 하물며 미국은 왜 하물며를 붙일까요? 그 나라는 약할 때도 싸워가지고 독립한 나라입니다. 오늘 미국 육군 250주년 기념식인데, 독립선언하기 1년 전에 육군을 만들어갖고 영국하고 싸웠죠. 그때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영국입니다. 군복도 제대로 없는 조지 워싱턴 장군이 군인들 보니까 겨울인데 발가락이 다 나와. 얼음판에. 군화도 없고, 그런 군인들 데리고 싸웠는데, 그래서 이게 싸우면은 아주 능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 나라가 항복을 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미국 학자죠.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최근의 이론은 데인저존, 위험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중국이 크다가 섰어요. 계속 클 거면은 기다리면 돼. 그죠? 어느 날 미국하고 힘이 같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힘이 같아졌을 때 대만 주세요. 그럼 참 미국이 난감해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올라가다가 섰어요. 그래서 꺾일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100을 유지하는데 중국이 66까지 따라 올라가다가 금년에 64로 내려갔습니다. 내년에는 62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 못할 일들이 몇 개 있는 거라. 시진핑 같은 사람이 대만 지금 먹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못 먹어. 그래서 지금이 위험하다는 그런 이론이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이 제일 위험하다. 중국이 미국을 못 앞서는 거가 확실해지니까 지금이라도 급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 대인조전,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죠.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중국이 막 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가서 허리를 꺾어놨어요. 그래서 크던 속도가 확 줄었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되고 코로나 오는 바람에 이게 아예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꺾어서 이제 내려가는데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해머, 망치 들고 또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때릴까요? 중국이 미국한테 맞짱 뜨는 데서 아웃될 때까지. 어느 이상 더 넘으면은 이제 못된 배예요. 그날 미중 패권 전쟁 끝나고 중국은 도전자의 반열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세 전쟁하고 그러죠. 어떤 만화가가 정말 재밌는 그림을 그렸는데 중국이 따라오는데 미국이 얼굴을 때려 버렸어요. 중국이 맞을 이유를 이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야 임마, 너 왜 내 번호도 알고 있죠? 너 사기치는 거야 임마. 그동안 너 매일 삼성이 만들면은 그거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니네 상표 붙여 팔았지? 넌 지금까지 반칙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국제정치의 진면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해서 이걸 몰라요. 중국이 잘 뛰니까 결국 앞선데, 아유, 국제정치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등에 발 걸지 넘어뜨리죠. 그래서 전쟁 나는 겁니다. 뭐 미국은 1등 하는 게 꿈이고 1등을 유지하는 게, 중국은 1등 하는 게 꿈이고, 둘 다 좋은 꿈이에요. 그게 국민들한테 좋으니까. 근데 그게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리고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둘이 투사해서 그걸 지켜요? 우리가 얘네랑 동맹국인데.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꺾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 가서 돈 벌겠대. 안보는 미국하고. 그 미국이 우리를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이 몇 년 지속된 겁니다. 꼭 좌파 대통령뿐이 아니에요. 우파 대통령들도 다 그랬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때립니다. 4월 2일 날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미국에게 67%를 붙인다. 미국은 34%. 이게 말이 안 돼. 미국 거가 중국 가면은 1.67배가 됩니다, 가격이. 중국 거가 미국 오면은 1.34배가 되고, 이거 반칙이야. 이거 똑같이 해. 라고 했는데 요번에 잠정 약속된 거가 중국은 미국에다 10%, 미국은 중국에다 30%, 2대1이 1대3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비겼다고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지는 게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비긴 겁니까? 67이 10이 되고, 그리고 34가 30이 됐으면 미국이 다 이긴 거죠. 그 10%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내 거 그냥 사. 미국에서 파는 가격 그냥 사라는 뜻입니다. 10%는 자유무역을 거쳐요. 중국이 미국 걸 다 그냥 사오면 망합니다. 중국 공장들 망해요. 테슬라 사지 BYD 사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구조를 보면은 이 사람이 혹이 아주 깡이 있어. 야, 미국 놈들 보잉 비행기 팔지 마. 그 보잉이 비행기 배달하러 갔다가 야, 그런 거 사지 마. 그래서 그 비행기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팔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안 갖고 오고 말레이시아 주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보고 싸워야죠. 지금 보잉은 밀려있는 비행기가 600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사면 기다리는 놈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 비행기가 보잉인데 보잉 부품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부품이 있어야지 비행기 계속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략이 아니라 짜증으로 싸우고 있고 트럼프는 전략으로 싸우고 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짜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자기 친구들한테 방문했어요. 월남 가고 캄보디아 가고 가서 야 미국 놈들이 지금 치사하게 관세 전쟁하는데 너 우리 편들 해 했는데 한 놈도 중국 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트럼프한테 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시진핑이 월남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방문하는데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무섭긴요. 그거 세 개 다 합쳐도 우리한테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 타고 간 비행기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인천공항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보잉, 미제.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국 부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야도 말이죠. 몇 번 내리다면 갈아 끼워주는 겁니다. 뭐 자동차 타야처럼 몇 년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부품을 안 사면 이 비행기 언제까지 타는 거야? 부품 떨어지면 못 뜨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요 X에 나온 거예요. 와, 시진핑이 보잉을 안 타고 C919를 타는 모양이죠. C919가 중국이 지가 만들었다는 비행기입니다. 용감하네. 시진핑이 낙하산을 메고 그 중국 비행기를 타기 바랍니다. 압력을 받으면 날개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요. 중국 비행기 압력받으면 날개 부러지면 떨어지니까 낙하산 미국 타라고 미국 사람이 조롱한 거예요. 시진핑이 자기 비행기 B747을 다시 안 탈지 두고 봅시다. 며칠 있다 또 탔어요. 소련을 방문했고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시진핑은 그 비행기 별로 많이 쓰지 않아요. 안 타요. 왜냐하면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궁전 밖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를 더 심각하게 조롱한 거죠. 그래서 자기 바깥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월남 가가지고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하라는 거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 일을 다 했겠어요 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중국 비행기 나오는 날 이게 국뽕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전부 가서 카메라도 야 드디어 우리가 여객기를 만들었구나. 중국 이제 대단하다. 시진핑 고마워요. 이 뜨는 비행기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뜨는데 중국 높은 사람들이 가서 파티했습니다. 비행기 드디어 만들었다고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 아니 축하하면 떠서 가야지. 다 내렸습니다. 탄 사람들만 참 그 대단한 중국 비행기 보겠습니다. 꼬랑지 중국제예요. 여기 레이더인데 레이더 뚜껑 중국제입니다. 뭐 이런 통은 중국제예요. 근데 모든 날아가는 데 가는 건 다 미제입니다. 기름 집어넣은 것도 미제. 그리고 아까 날개 부러진다고 했는데 날개가 비행기 높이 뜨면 전부 다 영하 50도를 날거든요. 그래서 그걸 녹여야 됩니다. 얼음을. 그 녹이는 건 불란서제래요. 이런 식으로 중국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품을 안 팔면 이 비행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중국이. 야 보잉 안 사고 우리 것 만들어 타면 돼. 근데 니네 거가 어딨니? 다 부속품이 미제인데. 중국이 그러니까 관세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100% 미국이 이기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배를 만들어서 이제 팝니다. 중국이 세계 배의 50%를 만들어 팔아요. 대한민국이 28%, 일본이 15%,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7%. 이 세 나라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배는 그 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 미국이 보기에 어떻게 그 값에 만들 수가 있니? 너는 지금 반칙해서 그런 거야. 너 사형수 보고 이거 망치 두들기라고 그러지? 그리고 돈 안 주지. 그러니까 그 값에 나오는 거야. 그 반칙 어떻게 벌으랄까? 너네 배가 중국제 배가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입학료를 받을 거야. 큰 거. 우리 부산 가면 큰 거 보이죠? 그런 건 전부 150만 달러씩 받을 거야. 22억 원씩 미국 들어갈 때마다 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전 세계에 팔아먹죠. 독일 깃발 단 중국제 배가 들어가면 독일이 그 벌금을 독일이 내는 겁니다. 영국 깃발 단 건 영국이 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독일 회사가 중국 보고 배 만들어 달랬다가 이거 만들어 놓고 몇십 년 써야 되는데 미국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돈이 유지비가 너무 비쌀 것 같아갖고 그거를 포기하고 계약을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28% 만든다고 그랬죠. 지난달에 우리가 주문받은 양이 세계의 55%입니다.
60조예요, 60조 돈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해준 건 아니에요. 중국 이거 이번에 혼을 내줘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찬스를 사용하면은 중국도 깰 수 있고, 근데 우리 중국 무서워요. 우리가 그거 만들어주면 중국한테 얻어 터져요. 그건 못하는 거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한국만 바라보는 미국 해군, 우리는 몇 달 걸렸는데 한국은 3일 만에 다, 이거 몇만 톤짜리를 미국이 좀 수리해 달라고 80군데 여기 고장났으니 이거 좀 고쳐줘. 우리가 말이죠, 80군데 고쳐주고 200군데를 더 고쳐줬어요. 보니까 여기도 다 망가졌습니다 하고. 근데 미국은 몇 달 걸리는데 3일 만에 해준 거라 미국이 놀랐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지금 중국이 군함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서 큰일 났다, 막 찍어댄다. 미국 거가 훨씬 좋지만은 미국은 한 대 만들 때 중국이 3대나 만든다. 그래서 어느 이상 차이가 나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도 숫자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배를 지금 만드나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CNN에서 나오는 해결책입니다.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드는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보고 그거 만들어 달라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화 걸었는데 그 대통령이 애석하게 지금 탄핵당한 상태입니다. 만들어 드리죠. 그게 미국한테 한국한테 다 좋은 일이니까. 지금 한국 향한 러브콜 60조 넘는 돈다발 쏟아진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중국 무서워요. 미국 거 만들었다 중국한테 꿈만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자.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AI 있죠, AI. 그게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먹는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태양광 이거 갖고 어림도 없어요. AI를 키우려면은 전기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이 중국의 그 삼엽댐하고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수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그 한마을에는 조그만 원자력 발전소랑 전기 생산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자력으로 가는데, 그 원자력이 한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 제조 능력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좋대요. 미국이 한국한테 손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말이죠, 수력 발전이 되냐 화력 발전이 되냐, 대한민국이 나라가 좁고 석탄도 없고 이 머리에서 나오는 전기가 원자력이야. 그래가지고 그 가난할 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는데 그때 우리 국민 평균 수입이 60달러일 때 유학생한테 6,000달러씩 준 거예요. 자네들 가서 정말 공부 잘해갖고 오라고. 그거를 이승만 박사 때 이제 그 꽃이 안 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데려다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제가 우리 선배 중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핵공학 박사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물어봤습니다. 대학생일 때 우리나라 핵폭탄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비밀이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좀 가르쳐 줘요. 내가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우리는 핵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지, 그리고 그게 핵폭탄보다 훨씬 어려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핵 발전소 만드는 기술이 뭐 세계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원자력학과 1호가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은 누가 만든지 아시죠? 인천 하와이 대학입니다. 그게 인천 하와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만든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공학을 인하대학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대학 만든 겁니다. 지금 그 꽃이 지금 또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 야 한국도 그거 잘 만든다며, 좀 만들어줘. 태양광 그만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가 지난 5월 8일 날 2차 대전 끝난 날,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 이제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했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제일 상석에 앉아 있죠. 러시아 정도가 그래도 2차 대전 때 영웅인데,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런 나라 하나도 안 갔습니다. 전부 뭐 탄자 붙는 나라, 뭐 이상한 나라들만 갔어요. 김정은이가 안 갔더라고요. 왜? 나 시진핑이랑 옆에 앉기 싫어요. 둘 사이 무지하게 나쁩니다. 시진핑하고 김정은은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데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군인들 몇 명 보냈습니다. 예, 요 장면이에요. 중국, 러시아가 뭐 이거 가지고 폼 잡고 그랬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와가지고 러시아 비행기 폭격기 그냥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죠. 얘 바보야. 러시아도 이제 골로 갔습니다. 푸틴도 이제는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냥 국민들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옛날에 50년 전에는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었죠. 지금은 전혀 안 됩니다. 대한민국하고 GDP가 같은 나라가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시진핑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이 독재 국가가 뭐가 문제냐면은 지가 뭐든지 다 1등이야. 볼 베어링도 1등, 옥수수 기르기도 1등, 소 기르기도 1등.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겁니다. 다 1등이야 지가.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농학 박사도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야, 북한은 땅이 모자르니까 땅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 다 뽑고 거기다 옥수수 심으면 돼.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비 오면 어떻게 돼? 뿌리 없는 옥수수 다 밀려나죠. 그래서 북한의 강들은 흙이 차가지고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전부 다 강 건너왔다며 수영 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겁니다. 왜? 토사가 흘러가지고 강이 전부 다 넓어요. 강은 넓은데 깊이가 되게 얕아. 그러니까 한번 홍수 나면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베어링 공장에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베어링 박사 모양이죠. 이렇게 또 그러고 나서 없어졌어요. 5월 19일 이후에 오늘까지 없습니다. 그 며칠 없는 거예요. 5월 19일부터 6월 10며칠이니까 거의 한 달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이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 사람 안 보이네. 아니 어디나 나대는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베어링 공장도 가고 옥수수 공장도 가고 병아리 공장도 가는 사람이 왜 안 보여? 며칠 전에 이 75세인 이 사람이 시진핑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조깅을 했는데 조깅하다 죽었어요. 아니 조깅하러 나가는 사람이 몸이 아픈데 나가나요? 지금은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암살이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부하가 많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지금의 이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시진핑의 군부를 강화시켜주던 역할을 몇십 년 해준 사람이 하웨이동입니다. 이 슈치량 하웨이동이 3월 11일 날 없어졌는데 최근에는 자살했다는 말도 나오고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없고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 미국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와 시진핑이 세구나. 자기 왼팔을 자르네. 보니까 다른 놈이 자른 거야. 지가 자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이런 거 나옵니다. 스텝 다운 임미넌트. 이제 넌 나가야 되겠다 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와요. 최근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시진핑의 아버지인데 김정일로 치면 김일성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혁명의 영웅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종슌이라는 그 기념관을 무지무지하게 큰 걸 줬습니다. 시진핑가 지금 주석이니까. 근데 그 기념관이 완성돼가지고 시종슌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관중 혁명 기념관이라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아버지 이름이 안 붙고 다른 이름이 붙은 겁니다. 김정은이가 다 졌는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진핑이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붙은 기념관도 못 짓는 수준이 됐구나. 이게 전부 다 5월달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 신문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면에 시진핑 옆에 나면 혼자 뭐 그냥 이 사람 신문이지 이게 인민의 신문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한 면 전체에 습자 한자 들어. 시가 습이죠. 습근평. 글자 단 한자도 안 들어가는 신문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논문이 8번 나왔는데 시진핑을 비난하는 논문들이 나와요. 이 사람 지금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시진핑이 없어지면은 시진핑은 모택동보다 더 센데 중국이 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번 정권은 아마 콜렉티브 리더십, 한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센터가 없어. 그럼 중국은 쪼개집니다. 중국에 말이죠, 상하이에 별 둘인 사람이 중국 정부에서 너 별 셋, 그리고 북경의 군단장으로 와 그랬더니 싫어요. 나 여기 그냥 있을게요. 왜? 그 사람의 충성은 중국이 아니라 상하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익은 중국이 아니라 상하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군인을 우리 역사책에서는 군벌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중국은 통합된 나라가 아니에요. 얼기설기, 영어로 말하면 China is a civilization. 중국은 문명입니다. 여러 나라가 서서 만든 문명인데, 근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거를 네이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션을 여러 개로 독립시켜줘야지 다룰 수 있고,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국가를 합쳐. 그러니까 각 주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각 주마다 군대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막 찍어 누르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문명이 개화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독재 싫다고 그러고 덤비고, 근데 덤벼들면 공산당 망하고 시진핑 망하고 중국 나라 쪼개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시진핑의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모든 신문이 다 시진핑 신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 글자가 한마디도 안 나온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4년 전보다 훨씬 가난하다. 중국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평생 못 먹어본 사람이 5억인가 6억인가 그래요. 난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이 이거 가지고 커피 한 잔 제대로 먹겠어라고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몇 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극히 일부가 잘 사는 겁니다. 중국 사람의 95%는 국수 먹을 때 달걀을 집어넣어서 먹을까를 번민하는 거예요. 달걀 한 대 집어넣으면 돈이 올라가니까. 나머지는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가 망하니까 금년에 중국의 대학교 졸업자가 1200만입니다. 참 많기도 많아요. 1200만이 졸업했는데 중국 정부 공식 발표가 55%가 취직했습니다. 그럼 45%는 논다는 소리 아니에요?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20%도 취직을 못했대요. 중국의 스튜어디스 만드는 과가 18만 명이 졸업한답니다. 스튜어디스 학사가 1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90%는 노는 거야, 졸업하고. 바로 이게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에서 그런 엉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it's over, 끝났다. 정말 중국이 무너진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어느 날 나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나는 자료 없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국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가 중국이 시진핑 건재해 6월 4일 날 보여줬습니다. 저거예요. 6월 4일 날 보여줬는데 이것도 또 공부한 사람 다 알죠. 왜 여기서 만나니? 벨라루스 대통령을 인민대회장에서 만나야지. 시진핑 옆방에서 만났습니다. 시진핑이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 연금 중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놀라운 거, 결정타는 대통령 2명이면 깃발을 양쪽에 달아야 되죠. 왜 안 달았습니까? 너는 그 깃발을 상징하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중국 정부 누가 지금 제일 센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너는 오송헝기를 대표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벨라루스 거 안 달아줘도 되는데 너를 위해서 중국 깃발을 꽂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6월 4일 날 이것도 벨라루스 신문에 먼저 났어요. 우리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아니까 그냥 자기네들도 그 다음날 이렇게 보여줬는데, 깃발을 아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깃발은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 있을 때 깃발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어요. 얼굴 보세요. 너무 슬퍼. 내가 이렇게 허약한 인간인가 하고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나갈 테니까 우리 가족 생명을 보장해줘. 그리고 아파서 물러난 걸로 해줘.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심장병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경제 붕괴했고 외교 파탄 났고 군대 맞아. 그럼 뭐 중국 가는 거죠. 예. 죽어가는 북경, 군용 차량 밀집, 대공황급 위기. 이건 뭐 최근에 중국에 관한 그 미국 유튜브가 갑자기 늘었는데 너무 자료들이 좋아요. 너무 자료들이 좋은데 미국이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최근에 없어진 시진핑의 장군들입니다. 하도 많아서 실 수가 없다라고 미국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질 때마다 다 따라가는데 너무 많아서 못 따라가겠어. 다 없어지죠. 이 사람이 3인자인데 이 사람이 시진핑의 군대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다 보강을 해준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없어졌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없애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시진핑보다 더 센, 원래 중국군 중에서 두 번째였는데 이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다 칼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큰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시진핑이 나오면 딱 부러서 갖고 인사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오니까 등 돌리고서 자기 가방 챙기더라고요. 그런 독재 국가는 그런 거 보고서 연구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글자는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신문 보고 북한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진 보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공산국가 연구하는 사람은 리서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리서처는 연구자죠. 공산국가 연구하는 사람은 워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북한을 30년 동안 워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거기는 글자 보면 뭐해, 다 가짜인데, 그죠? 사진 보고 이놈이 김정은 옆에 섰다가 저 밀렸네, 2등에서 7등으로 밀린 모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 나라 끝나갑니다. 실업률, 일자리 부족, 뭐 애들 난리예요. 울고불고 난립니다. 어떤 애는 이력서를 8,000개 낸 여자아이가 울더라고. 이력서를 8,000개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35세 되면 영원히 취직을 못 한대요, 중국은. 근데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다 보니까 석사들이 배달합니다. 우리나라 돈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근데 그것도 배달도 일이 없다라고 지금 중국이 난리예요. 바로 이런 그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산주의라서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에 다 들어가서 살면은 30억 명이 살아야 된대요. 인구가 14억인 나라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져놓고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BYD 이런 거 지금 만들면은 중고차인데 0마일 중고차가 있어요. 하나도 안 탔어. 근데 중고로 팝니다. 왜? 계속 나오니까. 시장을 안 따지고 막 만들어대서 그런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럼 뭐 지금 뭐 실업자들 뭐 3억이라는 말도 있고 뭐 막 그래요. 북경에 이거 저 20년 몇십 년 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자유의 여신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다 숨어서 하나님 믿고 감동받고 중국은 그 아파트에서 외국 가서 근무했던 젊은 그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얼추 잡아서 한 2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중국한테 미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풀만 먹고도 버틸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래야지 풀만 먹고 버티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풀 먹으라고 하면 그때 덤비는 거예요. 그게 혁명의 이론입니다. 혁명은 아주 가난할 때는 안 해요. 살다가 생활이 나아졌다가 그놈이 내려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꺾여. 딱 그러면은 J자 거꾸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혁명 이론 중에 최고 이론이 제이커브 이론,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쭉 올라가다가 그 올라감이 꺾일 때, 소고기 먹다가 풀로 다시 내려갈 때, 그때 혁명 나는 거다. 중국이 거기 지금 걸린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난리인데 제이커브 이론이 그거죠. 올라가다가 꺾일 때. 그래서 J자형으로 지금 중국이 바로 여기 걸렸다.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보세요. 서해 바다를 이렇게 그물고 놨습니다. 중국이 여기까지 네 거, 여기까지 우리 거. 그럼 서해 바다가 28이 우리 거고 72가 지 거예요. 야, 너네가 왜 이렇게 크게 갔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답이 먼저 하세요. 내가 크잖아. 어이가 없어요. 국제정치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동등입니다.
엘살바도르나 미국이나 동등한 거예요. 힘은 미국이 세지만 미국은 엘살바도르를 동급으로 쳐줍니다. 근데 중국은 너는 밑으로 내려와. 그래야지 평화가 있는 거야 우리 사이에. 내가 아버지 아니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이 한국은 형제국이다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좋아해. 근데 내가 화나서 신문에 썼습니다. 누가 형인데? 형제국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는 친구야 그래야지 맞습니다. 좋은 나라는 우리는 친구야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와 중국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다고. 아니 누가 형인데? 중국이 뭐 여기는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바다인데 여기다가 이상한 거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연어 기르는 거래요. 이거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침 밟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침 발라갖고 다른 놈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거 가서 뽀개면은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면 이게 또 그래. 참 이게 난감한 이웃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 뭘 갖다 박았는지 뭐 이게 폭이 100m, 높이가 50m. 이거 뭐 석유 판다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리 주면 항공모함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드는 날 우리나라 신문이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래요.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근데 기자한테 너 그래서 기분이 즐겁냐 그랬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 항공모함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이랬다고 흥분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이 평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막으려고. 동두천이나 의정부보다 평택에서 이거 막기가 훨씬 좋거든요. 이거 보내준 대통령이 누구?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줬습니다. 돈도 대줬습니다. 이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지인데 미군이 생각할 때 그거를 우리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대통령은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아이언돔, 골든돔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있으나 마나가 된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날, 그날 미국, 내가 니네 도시 하나 때릴 수 있으니까 내가 남한하고 싸워야 될 때 나만 도와주지 마. 그럼 내가 지는 날 지더라도 LA는 죽어. 근데 미국이 이걸 만들므로써 북한이 LA를 결코 건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도 못 건드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로 다 맞히더라고요. 오늘 것도 보니까 빨간빛이 반짝반짝하다가 툭툭 꺼져. 그게 미국이 다 쏴서 맞힌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이번에는 조금 이제 틀렸는데 작년 4월에는 300발이 날아온 걸 다 맞췄습니다. 근데 한 발이 터지다가 파편이 누구 얼굴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정부가 99%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이번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3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이거 완성하면 중국의 핵무기는 꽝입니다. 중국이 미국 쏘면 미국은 탁 맞고 미국이 중국 때리면 중국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나도 분노해서 이것 좀 그만 만들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죠. 옛날에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 가지면은 우리가 그 미국도 맞으니까 우리가 남한 때렸을 때 못 도와줄 거야. 바로 골든돔 때문에 이것도 헛거가 되는 겁니다. 뭐 키신저 박사 이런 사람 얘기한 거가 지금 다 헛거가 됐죠. 이 얘기 재밌어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야 남조선 것들은 상대가 안 되는데 남조선 것들이면 미국 놈들이 가만히 있겠니? 미국 놈들이 우리를 핵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장군들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키를 한 20cm씩 불려놨죠. 딱 아들이 나갔어. 아버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 없는 지구는 없습니다. 미국 놈들이 조선을 깨면은 우리는 지구를 껴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를 깨? 아버지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전쟁해봐서 알거든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미국 사장님이 그랬죠. 한국은 항공모함이다. 결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결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제일 가깝죠. 한국은 미국한테 정말로 소중하고, 미국이 그렇게 소중하면 우리도 원하는 게 있어. 네 거 해줄 테니까. 그 원하는 게 뭡니까? 통일이죠.
미국이 맘먹으면 그거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세계 미래를 정말 잘 맞히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 이 사람 얘기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시간 없다. 미국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야. 중국이 깨져나가는 거. 이인자도 죽었대. 내가 작년에 만난 대만 교수인데 위구르 곧 독립할 겁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코로나로 중국 사람이 4억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티베트 독립할 거고 광동 독립하고 다 독립하고 뭐 중국이 요거만 남는데 여기 중원입니다. 중원. 내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치징 박사인데 만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독립하죠. 만주가 독립하면 프리드맨 박사가 2014년에 예언한 게 맞습니다. 만주가 너네 밑에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2040년쯤 되면은 아마도 한국은 통일을 이룩해서 되게 괜찮은 나라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2040년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가 어떻게 궁금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만주가 아마 너네 밑에 있지 않겠어? 너희 영향력 밑에 있지 않겠어? 그 독립을 하면 이쪽으로 붙죠. 돈 있는 쪽으로. 그리고 만주가 여기 붙으면 몽고랑 붙어 있죠. 이게 한국 땅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 되는 거예요. 난 이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뭐까지 그런 줄 아세요? 너네가 통일은 곧 할 텐데 대한민국이 2040년에 굉장히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 그때 내가 궁금한 게 만주가 어떻게 될지야. 그리고 기자들의 말에 만주는 아마 너희 밑에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입니다. 2050년에 G1이 미국이고 G2가 한국이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50년에 1등이 2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계산해 보면 나와요. 우리가 오늘 통일하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프랑스, 대한민국의 인구는 독일,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대한민국. 왜? 북한이 꽝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북한이 1.7이에요. 근데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이 번개처럼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그거를 내가 캘큘레이터로 찍어보니까 통일하고 9년째에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영국이 됩니다. 그 통일하고 9년째 될 때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또 고속성장이 30년이면 다 끝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 북한이라는 맨 땅을 우리한테 주면은 한 번도 30년짜리 고속성장이 돼요. 그러면 그때 그거 계산해 보니까 2050년에 세계 2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꿈꾸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 다 건강하게 우리 이런 나라를 보고 우리 그 애들한테 정말 강대국을 한번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